자,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루었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증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과서에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문장이 검정을 통해 동원됐다고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서 항의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또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한 일본 언론 기사입니다.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는데 지하자원에 국경이 없다, 또 한국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왜 또 갑자기 억지를 부리면서 숟가락 얹으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은 독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통과해서 석유 매장이 추정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으로 그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지도를요,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공개하고 또 학교 교과서에도 실어놔서 일본 네티즌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억지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사 지역인 8광구와 6-1 광구 지도 위에 일본이 주장하는 선을 포개봤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두 광구 모두 명백하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란 얘기입니다. 지하자원의 국경이 왜 없습니까? 있죠. 심해까지 이어집니다. 거리로 따지는 거지 깊은 바다, 낮은 바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7광구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탐사가 진행된 8광구와 6-1 광구는 국제해양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점적 권리가 있다며 일본과의 분쟁 소지를 일축했습니다. SBS 박세웅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입니다. 한 교과서는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기존 서술이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라는 단어도 추가됐습니다. 징병과 징용 대상이 일부였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1910년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에선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강제병합이 무력 행위였다는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선 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관련 서술도 통째로 빼버렸고 위안부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를 없앴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더 많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18개 가운데 15개 종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썼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4년 전 82%에서 89%로 늘었습니다. 한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정 통과된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동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 한국 영토라는 표식이 선명합니다. 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군도에서 157.5km 떨어져 동해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이 공식화된 건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그렇다면 당대 국제사회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1905년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이 군인 교육용으로 만든 아시아 지도입니다. 독도를 직접 표시하진 않았지만 해양 경계선을 보면 독도가 대한제국 영역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점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4년 앞선 독일의 교육용 지리부도에서도 일본의 해양 경계선은 독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1880년 영국의 학생용 지리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77년 미국에서 나온 아시아 지도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백히 드러냈고 1896년 독일의 유명 지도 제작자가 만든 지리부도 역시 동도와 서도로 구성된 독도를 조선 영토로 구분했습니다. 한국해 연구소와 독도재단은 지난해 말 개막한 전시회에서 한일 해양 경계선을 담은 국내 미공개 지도 10점 등 옛 지도 20넉 점을 선보였습니다. 일본이 강제적인 어떤 왜곡을 통해 가지고 독도를 편입하는 이전의 어떤 서양 각국이 상식적으로 인식한 독도의 영토 개념에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었고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여긴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1891년 문부성이 검정한 지리 교과서에는 일본의 해양 경계선 너머로 독도가 위치했고 심지어 일제의 독도 침탈 직전인 1903년에 만든 두 교과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도 국제사회 인식은 그대로였습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초안은 대마도를 일본 땅, 독도를 한국 땅으로 분류했고 1951년 패전국 일본과 48개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다케시마 즉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이듬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한 조약 설명 책자에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국 땅으로 표시됐습니다. 해양 경계선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이 이런 경계선을 그릴 때 이런 인식을 그대로 전달했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도발이 집요하지만 근대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옛 지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